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절감될 수 있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엘리베이터는 운행하고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현대에서 처음 적용했을 겁니다. 자랑이에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 박정입니다. 이 점프 엘리베이터는 주로 초고층 빌딩에서 사용되어지고 이 골조가 상승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엘리베이터예요. 오늘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렇죠? 맞죠? 건물이 완성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끝나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프 엘리베이터는 건물 착공 단계에서부터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엘리베이터예요. 자, 오늘은 점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생긴 구조,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공정, 설치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죠? 이러한 4가지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점프 엘리베이터는 이 골조 진행 초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사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엘리베이터예요. 공사 초기부터. 그리고 건물 골조 증가에 맞춰서 이 자립 상승 그리고 운행할 수 있는,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저기서 자립 상승이란 말을 썼는데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점프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축 설비를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운행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자립 상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점프 엘리베이터의 범위는 용량은 1350km에서 2500km까지, 그리고 속도는 240, 그리고 행정거리는 330m까지 지금 설계가 됐고요. 이는 건축 요구사항이라든지 영업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그림을 보시면 운행 구간이 증가되는 것을 이 도표와 그래픽화 한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조금 보충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건물이 1층부터 3층까지 이런 운행하게 되는 이 건물이 단계적으로 이제 증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계층 정도 골조가 상승했을 경우 이동기계실과 상부 작업대 등 필요한 설비들이 골조 상승 부분만큼 상승하게 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점프 엘리베이터 운행 구간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예를 들어 뭐 50층이다, 60층이다. 그러면 뭐 한 3계층이나 5계층이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점프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엘리베이터의 구조가 있겠죠? 근데 구조는 크게 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물 골조가 승강로가 처음에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는 아무 건축 설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누수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제일 위에는 차수 방호판이라는 설비를 통해서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사 중에 큰 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작업대, 상부 보호판을 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점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 설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형판이라든지 이러한 기준 설비를 저 상부 작업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건물이 증가분에 대해서 밑에서는 운행을 하지만 그 위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출입구도 없고 레일도 없고 또한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프 엘리베이터는 그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저러한 작업대를 통해서 레일과 출입구 그리고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 작업대는 골조 상승분만큼 상하로 이동하면서 쓰일 수 있는 작업대이고 실질적인 설치 작업자가 탑재하는 공간이에요. 상당히 안전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이동기계실입니다. 이동기계실은 권상기와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프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어와 설비가 탑재되어 있는 이동기계실이고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분만큼 이동하는 이러한 기계실입니다. 그 아래에는 공사용 퀴즈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공사용 퀴즈는 엘리베이터를 제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건축 측에서 작업자가 이동하고 싶은 인력 그리고 자재의 이동을 돕는 엘리베이터 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시키는 어떤
케이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운행 구간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탑재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아래는 로프 드럼입니다. 로프 드럼이에요. 통상 엘리베이터가 완료가 되면은 그 건물 높이 이상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높이 이상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설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프가 바뀐다든지, 이 전기 제어에 필요한 TKV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로프 드럼을 이용해서 건물이 증가하는 것만큼 로프가 풀릴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승강로 제일 아래에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로프 드럼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한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저 설비는 승강로 제일 하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사 같은 경우는 저러한 설비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건축 측하고도의 어떤 그 충돌면이라든지 어떤 그 협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로부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주요 공정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단품, 브라켓이라든지 도화라든지 모타, 제어반 등등 모든 단품들이 이동 수단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하나 각게 설치를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 그 단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점프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어요. 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수 방어판이나 상부 작업대 그리고 뭐 이동기계실 엘리베이터 칼을 조립을 해서 오는 겁니다. 조립을. 어디에서? 공장에서. 미리 조립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하하고 그리고 건축에 이미 기가설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건물 골조에 보면 내부에 승강로 구멍이 이렇게 그대로 뚫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으로 저러한 설비들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위에서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내려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설치에 비해서 아주 빨라요. 이러한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현대에서 처음 적용했을 겁니다.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점프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사 기간 단축이 있겠습니다. 우리 설치 공법을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설치 공법이 있어요. 그죠? 점프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골조 공사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골조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일반 설치 공법은 바로 승강기 공사가 들어가지만 이 점프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공사가 골조 공사 중간에 승강기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부터 이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골조 중간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간에서의 설치 구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외부에 자유로운 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송량도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공법 대비 약 3.5개월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 공사비 절감 부분입니다. 이 건축 공사비 절감 부분은 어떤 그 계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만 봤을 때 건축 부대 비용, 여기서는 점프 엘리베이터와 비교했을 때 사용되는 건물용 호이스트가 있겠죠. 그 호이스트에 대한 설치 비용, 그리고 호이스트 설치하려면 바닥에 기초공사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기초공사 비용, 거기에 대한 철거 비용, 호이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운반비, 그다음에 인건비, 임대료 등등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계산해 봤을 때 일단은 호이스트 사용료 대비 점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적어도 20% 이상은 충분히 절감될 수 있겠다. 세 번째, 그 운송 효율 향상 부분입니다. 운송 효율 향상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외부 호이스트와 그 점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어떤 주간 교통량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건물에서 영업할 때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2대는 써야 됩니다. 4대는 써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교통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점프 엘리베이터는 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 외부 호이스트는 주당 한 4,700여 명, 그리고 점프 엘리베이터는 한 6,400여 명 정도 운송량을 더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일단은 외부 호이스트에 대비했을 때는 날씨와 관계없이 일단 엘리베이터는 365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고장이 안 나는 순간부터는. 자, 그 다음에 소음이 없어요. 소음 걱정. 엘리베이터 소음 납니까? 안 나죠? 그러나 외부 호이스트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소음이 나요. 그래서 소음이 걱정이 없이 심야 시간 자재 운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외부 호이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7시 이후부터는 운행을 못해요. 왜냐? 시끄럽잖아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나 지금 자야 되는데 왜 움직이냐 이거지. 시끄럽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외부 민원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빠른 속도,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속도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러한 자동화된 응답성 때문에 운행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효율이 증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자 및 자재 대기 시간이 상당히 감소돼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 공정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치 기술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삼성동의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제가 상주 근무를 약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를 직접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건축 공정에서 보면은 항상 7시까지 조회에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작업자들이 7시에 조회를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조회가 끝나면은 각자의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건물의 특성상 호이스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명, 100명. 아,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점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신속하게 이동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저러한 대기 시간도 감소되고 무형의 건축 공정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에너지 절감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에서는 그 외부 호이스트는 일반 유도 모터를 사용하는 용량 60kg 정도 되는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점프 엘리베이터는 고효율의 그 동기 전동기를 사용하고, 엘리베이터가 똑같은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히 고효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전성 강화 부분입니다. 일반 호이스트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작업자라든지 어떤 그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낙하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호이스트에 상당히 그 방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프 엘리베이터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와 똑같은 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시공 환경을 아주 우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하고 똑같은 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탁월한 승차감을 줄 수 있어요. 작업자로서는 매우 만족한 운송이죠. 엘리베이터가 승차감이 아주 우월하죠. 도착하니까 문도 호이스트 같은 경우 손으로 열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열어주더라.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문도 그냥 자동으로 닫아주더라 이거죠. 이만큼 승강기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운행 효과와 승차감을 좋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 내 설치로 이 전천후 운행,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엘리베이터는 운행하고 자재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점프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점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나서 그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하고 점프 엘리베이터 사용했던 그 설비 그대로 건물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모든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성은 호이스트 대비 탁월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이니까요. 지금 보신 거는 제가 직접 참여했던 그 인천 송도의 72대라는 현장 중에서 9대의 점프 엘리베이터를 시공하였던 화면입니다. 여기서 잘 끝마쳤고 거기에 대한 건축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호평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 전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점프 엘리베이터는 일단 가격 대비 상당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설치한다면, 그죠? 당연히 비쌀 겁니다. 왜냐? 매번 단계마다 설치가 들어가고 매번 단계마다 인건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점프 엘리베이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고 블록화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섭외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50대의 현장 중에서 점프 엘리베이터 2대를 넣어드릴게요. 값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의 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점프 엘리베이터는 고층 건물에서 인력과 자재의 신속한 이동을 도와 건설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